자, 이제 여러분들과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왜?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천동설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그리고 나머지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그 학설을 정립한 분이 여기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여기 보면은 프톨레마이오스가 생겨났던 데가 AD 100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170년까지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사고가 언제까지 오냐면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가 그렇지가 않고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타양 중심설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우리말로는 지동설을 뜻하는 거죠. 이 설이 나오기 전까지 그 몇 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 1500년 동안이나 여기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사고관이 서양 세계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이 우주관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쪽 프톨레마이오스 우주론을 조금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집대성한 책이 어떤 책인 거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알마게스트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근데 이 알마게스트라고 하는 자체는 조금 역사가 참 묘해요. 왜냐면 처음에 프톨레마이오스가 그전까지 있던 많은 자연철학자들이 연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총 13권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방대한 양인 거죠. 그 20여 년 동안 연구를 해서 13권의 책으로 집대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제목은 수학 집대성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텍스 매스메티카라고 하고 이름을 붙였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매스메티카라고 하는 용어가 지금 우리는 수학을 주로 뜻하지만 그 당시에는 수학이나 음악이나 또는 철학이나 그리고 뭐 자연철학이나 천문학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뜻하는 용어였었어요. 하여튼 처음에 여기 프톨레마이오스는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수학 집대성이라고 하는 신텍스 매스메티카라고 하는 책으로 이름을 가지고 처음에 집필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로마가 부흥을 하면서 종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약 한 천여 년 동안 잊혀져요. 사람들 관심에서 밖으로 밀려나 있는데 그동안 어디에서 이 책 자체가 프톨레마이오스 업적이 계승이 됐냐면 아랍에서 계승이 돼요. 아랍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아랍에 있는 자연철학자들이 그거를 더 보충을 해가지고 더 정교하게 꾸며요. 그 뒤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 뒤에 다시 10세기 이후에 다시 이 책의 중요성이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서유럽 쪽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16세기까지 거의 서양 세계관을 지배를 했던 책이 여기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가 가지고 있던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이 가설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이제 실제는 많은 연구를 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과학적인 업적 중에 하나예요. 대단한 업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지금 말이 끊겼는데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었냐면, 그래서 원래 아랍으로 갔을 때는 이 책 자체가, 아까는 제가 수학 집대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원래 아랍에서는 이 책 자체를 위대한 책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게 다시 서유럽으로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알마게스트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를 다시 부연 설명을 하면은 이 책은 많은 과학적인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쓴 책이에요. 그만큼 중요했던 책인 거예요. 그만큼 중요했던 연구의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천문학을 집대성을 한 거고 주장은 천동설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한번 이렇게 봐두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위키에서 이렇게 가지고 온 그림이에요. 여기 이제 뭐 여러분들 그쪽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네. 여기 보면은 쭉 이렇게 지구가 있고 쭉 행성들의 이름이 쭉 써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약간 이제 현대판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뭐 주전원 또는 이심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들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먼저 보면서 대강 어떤 목적을 갖고 지금 여기를 공부를 해야 되겠고, 또 하나 지금 프톨레마이오스 업적에 어떤 의의가 있겠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프톨레마이오스 업적을 이해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앞에 있었던 자연철학자,
그분은 자연체육자의 정말로 대가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업적을 잠깐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잠깐 앞으로 넘어갈게요. 앞으로 넘어가서 아리스토의 우주론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따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가 보이나요? 뭐가 보이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이렇게 봐봐봐요.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기원전 약 384년경에 태어났어요.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마케도니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마케도니아는 어디냐면 이렇게 그리스 지역이 있고 여기 에게가 있고 이쪽이 터키 지역이라고 한다면 여기 연결지점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터키하고 육로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 지점이 마케도니아예요. 바로 그 지점,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분은 누구의 제자예요? 누구?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또 한 명 위대한 자연철학자가 있죠? 누구? 맞아요. 플라톤이에요. 플라톤의 제자였었어요. 그래서 플라톤의 제자로 17세 때 들어가요. 그래서 플라톤 밑에서 자그마치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냐면 약 한 20년 동안이나 공부를 해요. 그 뒤에 플라톤이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여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그 자연철학에 대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할 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애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지고 있던 우주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은 또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냐면 엠페도클레스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엠페도클레스는 우주를,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만물의 근원을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배웠던 모든 원소를 다 합쳐서 4원소소를 제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흙, 물, 공기, 불, 로 우리 우주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연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대가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합친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근래까지도 아인슈타인 알죠? 아인슈타인 때까지도 남아있던 에테르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더 합쳤어요. 제5원소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상계에는 흙, 물, 불, 흙, 다시 할게요. 흙, 물, 공기, 불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천상계에는 에테르라고 하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제5원소라고 하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여기서 약간 이제 행성을 이해를 하려면은 역학관념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특이한 주장을 해요.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는 오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한번 봐요. 자, 그러면 물체가 떨어져요. 물체가 쭉 떨어져요. 물체가 지금 여기 보면 아래쪽으로 떨어지죠. 왜 떨어질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할까요? 여러분들은 현대과학적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해를 드릴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쪽에서 그림이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제가 그릴 수가 없어서 여기 이쪽에서 이렇게 따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지구는 동그랗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구형이라고. 그 피타고라스 합화도 구형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이 있을 때 만약에 여기에는 여기 어떤 게 잘 보일까요? 이거를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 위쪽에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겠죠. 하지만 점점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쪽으로 가면 이렇게 돼 있죠? 거꾸로 돼 있죠?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쭉 하고 밑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도 꼬마 있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쪽은 윗방향은 이렇게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이 아래쪽으로 가면 떨어질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했냐면 여기 써있는 대로 물체는 지구 중심으로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체가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도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있는 사람은 우리 생각대로 공간 밖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무엇을 찾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할게요.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 사람도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지구에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있는 사람도, 이쪽에 거꾸로 있는 사람도 지구 중심으로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 지구 중심 방향은 이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거꾸로 이렇게 있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실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과학으로 생각을 한다면 누구의 법칙을 써야 돼요? 그렇죠? 누구의 법칙을 써야 되냐면 이보다 이제 한 후에 나오는, 건 1500년 후에 나오는 뉴턴의 법칙을 써야 되는 거죠. 뉴턴의 안윤력 법칙으로 우리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고 물체를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실제는 질량체가, 그렇죠? 질량체 사이에 서로 인력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아리스토텔레스는 하여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과학의 세계에 초기에 많은 업적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과 같이 약간씩 오류가 있어요. 여기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물체가 떨어지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목적론적 사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체가 어떤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고유한 위치가 있었고 그 고유한 위치로 돌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구가 지금 보면 우주의 중심에 있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해석이 돼요. 왜냐면 지금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아까 4원소 중에서 흙, 물, 공기, 불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무거워요? 흙이 제일 무거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우주의 중심인 거예요. 그게 지구인 거예요. 그리고 그 표면에 물이 있고 그 위에 공기가 있고 그 위에 불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천체구에는 에테르로 구성된 천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상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우주를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거는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다 여러분들이 단지 두뇌만을 가지고 이렇게 상상을 했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사고 실험을 한번 해봐요. 어떤 사고 실험을 해보면 되는 거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쿠버를 해요.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갔어요. 바닷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만약에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그 레이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레이저 포인트예요. 레이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물속에서 제가 얘를 놨어요.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기 중에서도 밑으로 떨어지지만 물속에서도 아이고 떨어졌네. 물속에서도 지금 여기 있는 레이저 포인트가 아래쪽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지금 여기 있는 레이저 포인트가 만약에 흙이라고 한다면 흙은 지구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물에 비해서 목적이 강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물속에서 숨을 쉬면 공기방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공기잖아요. 그러니까 공기는 물보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목적이 강해서 위쪽으로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물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물속이라고 상상을 해봐요. 거기에서 흙을 놓으면은 흙은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물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목적이 강해서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공기방울은 물보다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목적이 강해서 위로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한 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런 식으로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실제는 이거는 누구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후대 자연 철학자 중에서 그렇죠? 아르키메데스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르키메데스의 실제는 부력의 원리로 여기 있는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사고 실험하라고 했던 예를 들었던 이 문제 자체를 실제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부력의 원리, 여러분들이 물속을 다시 한번 상상을 해봐요. 물속을 상상하고 거기에다가 만약에 쇠공을 넣었어요.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거기에다가 고무풍선을 넣었어요. 위로 떠오를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서로 가지고 있는 밀도의 차이인 거죠. 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쇠공이라고 하는 자체는 밀도가 물보다 더 큰 거고 그리고 고무풍선이라고 하는 자체는 물보다 밀도가 작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렇게 우리는 부력의 원리로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때는 목적론을 가지고 바탕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그쪽에서 보면은.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가 지구가 흙으로 구성된 지구가 중심이고 그 위에 물이 있고 공기가 있고 불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지금 보면은 여기가 달이에요. 달이 있고 여기에 수성이 있고 금성이 있고 태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태양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고 그리고 제일 위에 토성이 있고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수금주와 목토 천왕성 그리고 또 하나 등등등 하는 것들은 눈에 안 보였겠죠. 그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렇게 놓고 나머지는 천구라고 봤던 거예요. 천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은 에테르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을 가지고 더 개발을 시킨 게 프톨레마이오스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쪽으로 넘어가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한번 스스로 한번 잘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부연 설명을 이제 하기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 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론 쪽으로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가 이제 프톨레마이오스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전원이라고 하는 게하고 이심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먼저 어떻게 생각을 해놓으면 편하냐면은 주전원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이만큼 이렇게 크게 도는 원에 조그마한 원이 있는데, 조그마한 원을 주전원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크게 도는 원을 우리가 이심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주전원하고 이심원은 조금 이따 나와서 먼저 얘기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헤파르코스가 먼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걸 따다가 붙여서 우주론을 전개를 했던 게 저기는 프톨레마이오스예요. 그리고 또 한쪽은 여기는 지금 주전원하고 이심원은 헤파르코스의 생각인 거고, 그리고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프톨레마이오스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운동이라고 하는 책에 바로 여기하고, 그리고 여기 헤파르코스의 이심원과 주전원이라고 하는 자체를 합쳐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주를 해석하려고 했던 분이에요. 근데 실제는 여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로 많은 과학적인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은 희한 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었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 여기 알마게스트에 대한 어원은 좀 전에 설명을 했고, 이 책의 핵심 내용은 지구 중심설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것처럼 중심에 있고, 여기가 지구예요. 지구가 중심에 있고 나머지가 지구 중심을 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알마게스트는 여기는 13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13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쓴 부분이 1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1권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실제로 먼저 주장을 했던 사람은 여기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요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를 한번 쭉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정리들을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1번에는 여기는 세계는 구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전체는 원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에테르 속에서의 세상, 다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니까 세상을 두 개의 계로 나눴어요. 하나는 달 아래쪽에 있는 지상계라고 하는 세상, 그리고 완벽한 천상계, 완벽한 세상, 천상계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천상계에서는 완벽하게 원운동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지구도 구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구도 여기서 보면은 구로 이렇게 표현이 됐잖아요. 이쪽이 좀 더 크네. 지구는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듯이 구형인 거잖아요. 이렇게 지구는 구형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이 말 때문에 여기를 지구 중심설 또는 천동설이라고 해요. 지구가 중심에 있고 나머지가 다 지구 주위를 돈다라고 해서. 자, 그리고 여기까지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했던 게 뭐냐면 천국까지의 거리에 비해 지구는 매우 작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리를 엄청나게 멀다라고 한다면 그 먼 거리에서 이쪽을 보게 되면은 여기는 거의 점처럼 보일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만한 물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점점 가가지고 뭐 10m, 100m, 1000m 떨어지게 된다면 여기는 거의 점처럼 보일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는 엄청나게 많은 수학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걸 계산을 할 때 거의 지구를 점처럼 이렇게 가정을 해서 취급을 했다라는 계획인 거예요. 그리고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생각에 의하면. 그래서 이걸 처음에 일본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돼 있냐면, 이제 2권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기본적인 뼈대를 잡은 다음에 2권에는 천체 운동에 대해서 다뤄요. 천체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지금 같은 이런 경우인데,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관찰하기 쉬운 것부터 다루겠죠. 그래서 어떤 게 나오냐면은 천체가, 그러니까 태양이나 별 또는 달이 왜 뜨고 지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뤄요. 실제는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렇죠. 자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런 얘기들을 다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면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시간은 우리가 사실은 천문 우주에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 같은 시간 같은 개념들이.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여기에 낮의 길이, 낮이 도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낮이라고 할까 하는 낮의 길이 같은 것들을 논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하지나 동지 때 해시계의 길이 같은 것들을 논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 해시계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지 때는 여름에는 태양이 높을 때니까 같은 시간대 길이가 짧을 테고, 그리고 그 뒤에 동지 때는 태양이 아래쪽에 있을 테니까 막대 길이가 길 거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요. 그리고 3권에서는 드디어 여기에서는 이제 범위를 약간 시간으로 봤을 때 기간을 넓혀서 1년이라고 하는 그 길이, 다시 말해서 시간 측정을 해요. 1년을 도대체 어떻게 논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해요. 근데 여기 중심은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해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1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은 뭐 여기 태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구가 사실은 한 바퀴를 도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우리가 1년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런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서양 역사에 보면은 동양도 그렇고 달력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했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런 연구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용어로 말하면 어떤 달력을 쓰고 있어요? 그레고리력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레고리력을 쓰고 있는 거고, 그전에는 일단은 이제 그 율리우스력을 쓰고 있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사실 약간 오차가 있었어요. 율리우스는 누구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시저 헤사르라고 하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제창을 했기 때문에 율리우스력이라고 해요. 근데 그때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365.251로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오차가 있어요. 오차가 있어서 헤사르 때부터 쉽게 말해서 이집트 시대 클레오파트라고 연관이 되어 있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1571년 2년 그레고리라고 하는 그분은 교황님이셨어요. 그분 때까지 쭉 오차가 누적됐다 보니까 그때쯤에서는 이제 오차가 너무 커진 거예요. 한 10여일 정도 오차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달력을 다시 재수정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그때 로마에 있던 교황님이 발표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달력을 지금 그레고리력이라고 하고, 그 달력을 우리가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측정하는 거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게 3권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냐면 이제 4권하고 5권 쪽으로 가면은 달의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달의 운동에 대해서 논해요. 그러면 여기서도 한 가지 질문을 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알지 모르겠네. 지구부터 달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또는 지구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아는 학생? 지구부터 태양까지 거리는 약 한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되죠. 그리고 빛속도로 말하면 빛이 약 8분 19초 정도에 통과를 해요. 8분 19초 정도에 통과를 해요. 자, 그리고 지구부터 달까지 거리는 약 한 38만 5천 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리고 제가 만약 레이저를 이렇게 비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여기는 약 한 1.25초 정도면 달까지 도착을 해요.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은 빛속도로 봤을 때 엄청나게 빛속도로 가면 빠르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일광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잖아요. 일광년,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 그러니까 지구 기준으로 보면은 태양까지는 약 한 빛속도로 8분 19초 정도면 태양까지 도달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태양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태양 빛은 약 한 8분 19초 전에 태양 표면을 떠났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달을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태양에서 반사되는 빛이지만 그 빛은 약 한 1.25초 전에 출발한 빛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과거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태양 말고 또 다른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태양이 어딜까요? 혹시 알아요? 이게 프록시마 센타우리 알파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거기까지 약 4.2광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빛속도로 4.2광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거의 빛속도로 나는 우주선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이론상 불가능하지만 그런 우주선으로 날아가도 또 다른 태양까지 가려면 약 한 4.2년이 걸린다는 소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강 이제 우주의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현대우주론도 겸사겸사 알아봤어요. 자, 그래서 4, 5권에서 달의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달의 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6권에서는 달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일식과 월식 같은 것들을 논해요.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할까요? 일식이 뭘까요? 월식이 뭘까요? 일식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는 뭐를 가리는 현상인 거예요. 일식은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에 지구가 있고 이쪽에 태양이 있을 때 이 사이에 달이 들어온 거예요. 달이 들어서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인 거예요. 그 중에서 달이 정확하게 가운데로 들으면은 태양에 이렇게 림만 보이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금관일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월식은 뭘까요? 월식은 반대로 태양이 달을 가리는 걸까요? 아니죠. 태양은 지구하고 달 사이에 태양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뭐를 가리는 거예요? 실제는 이거는 태양이 이쪽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그림자가 달을 가리는 현상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월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6번까지 이렇게 알아봤고 7번, 8번은 어떤 걸 다루고 있냐면 여기에서는 이제 항성계에 있는 이 바깥에가 아까 천구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별들에 대해서. 근데 이 별을 처음으로 눈으로 이렇게 관찰을 했던 분은 누구냐면 헤파르코스예요. 기원전 135년경에 헤파르코스가 약한 별들을 1등성부터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봤죠? 1등성부터 6등성까지 구별을 해서 처음으로 나눠놓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 프톨레마이오스는 그런 별들을 약 1022개, 그러니까 참 엄청나게 많이 관찰을 한 거예요. 이만큼을 가지고 별의 등급을 1등성부터 6등성까지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했던 1등성, 6등성 뭐 이런 것들은 실제는 겉보기 등급이에요. 지구에 있는 사람이 지구에서 우리가 별을 봤을 때 별의 밝기가 어떻게 되니 하는 그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대략 1등성부터 6등성까지는 약 한 100배 정도 차이가 나요. 100배 정도. 근데 그거를 눈으로 다 구별했다는 게 참, 구별해서 분리해놨다는 게 참 대단하죠. 그래서 좀 전에 말했듯이 여기 7번, 8번에는 바로 그 별의 등급을 이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그리고 실제 1등급하고 2등급은 약 한 2.5배 정도 밝기 차이가 나요. 자, 그러면 됐고,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은 또 겉보기 등급으로 쓸까요? 과학적으로는? 그렇진 않죠. 실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말했을 때는 절대 등급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지구에서 별을 봤을 때 우리가 그거는 거리를 무시하고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려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런 별들을 어떤 기준이 되는 같은 거리로 갖다 놓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야 똑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별의 밝기를 제대로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리를 10파섹으로 잡았어요. 10파섹은 대략 32.6광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32.6광년에 별들이 다 있다라고 보고 별의 밝기를 측정한 게 과학적으로 말하는 절대 등급인 거예요. 그리고 지구에서 그냥 눈의 시각으로 구별을 해서 별의 밝기를 구별한 게 이게 겉보기 등급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7, 8번까지 끝났으니까 부터 시작을 해서 10권, 11권, 12권 여기까지는 대다수가 이제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런 행성들의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어요. 왜냐면 그 당시로는 여기 만환경이 있었을까요? 아직 없죠? 그렇잖아요? 그 만환경은 나중에 가서 실제적으로 우주를 관측한 사람은 갈릴레이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약 1500년 후인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때는 다 뭐가 아니라고 해요? 눈으로 관찰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눈으로 관찰을 했을 때 우리가 몇 개 정도 별이 보일까요? 행성에서는 대략 한 5개 정도 보이죠? 금성, 화성, 목성, 토성 그리고 또 뭐 보여요? 달도 보일 테고 그렇잖아요? 물론 태양도 보이네.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행성인 거예요. 행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한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재미난 기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역행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역행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예요. 다음과 같은 경우. 그런데 여러분들은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에 있는 헤파르코스가 말했던 여기 이심원과 주전원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갈게요. 왜냐면 프톨레마이오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요분의 업적을 이어받아서 이거를 결합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별들의 세상을 상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 수성, 금성 그리고 태양이 있고 그리고 화성, 목성, 토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참 복잡한 우주론이에요. 왜냐면 지구가 가운데에 있고 달이 돌고 수성이 돌고 금성이 돌고 태양이 돌고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돌고 있을 때 이렇게 크게 도는 이 원을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이심원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토성이 자기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주전원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될까요? 지금은 달은 사실상 그렇지. 달은 여기 지금 우주론에서는 태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고 그리고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는 거죠.
지금 모델이 이렇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자전을 하면서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바로 이렇게 주전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도면으로 그리면 엄청나게 복잡한 도면이 돼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보여줄게요. 바로 이렇게 됐을 때, 근데 묘하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행성의 역행이라고 하는 문제를 역행운동 가다가 반대로 갔다 다시 가는 거, 이거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러니까 특히 화성 같은 데서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별자리를, 밤하늘의 별자리를 쭉 보고 있으면 화성이 방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다가 다시 반대로 가다가 다시 진행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여기 지구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행성들이 저기서 보면은 주전으로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델일지 이해가죠? 바로 그랬을 때 순행을 하다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에서 마치 지구에서 보게 되면은 처음에 위치는 여기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위치 여기, 그 다음에 뒤로 가죠. 다시 앞으로 가죠. 그래서 이렇게 역행운동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참 약간 잘못된 모델인데 이런 게 맞았다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12권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13권에서는 이제 황도에서 벗어나 있는 운동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마게스트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제가 쭉 설명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여기 아까 행성 순서는 제가 쪽에서 이렇게 보여줬네요. 이렇게 순서가 돼 있고, 여기 마지막에 천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 테고.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 뒤에 넘어가서 간단한 몇 가지 여기서 봤던 특이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리들을 한번 해봐요.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 나온 김에 이제 뒤쪽으로 다음 장 잠깐 넘어가서 몇 가지 특이한 현상들에서 설명을 해주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그 특이한 현상이라고 하는 자체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봤듯이 실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 이제 좀 전에는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구가 가운데에 있고 달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달이나 태양은 실제는 여기는 주전운이 없어요. 달이나 태양은 나머지 행성들은 주전운을 돌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돼 있는 모델을 설명을 했는데, 실제 이 모델을,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델인 거고, 이거를 프톨레마이오스가 약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꿨어요. 이쪽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실제는 지구가 가운데에 딱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가운데에 딱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를 봤을 때 실제 X표를 표시한 데, 이 X표를 표시한 데를 여기가 20점이라고 해요. 여기가 전체 시스템의 중심이에요. 그런데 지구는 거기에서 약간 벗어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20점이 있으려면은 그 반대쪽에 검은 색깔로 표시한 데, 여기를 우리가 동시심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가 프톨레마이오스가 새로 도입한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동시심이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지구가 전체 시스템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데, 지구가 중심이면서 여기가 주전들을 갖고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복잡한 운동이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렇게 복잡한 운동이 돼요. 그래서 이 운동은 이렇게 좋은 사이트가 있어서 제가 직접 이렇게 잠깐 보여줄게요.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여기를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운동하는 모습 보여요? 여기에서 잠깐만 조금만 이렇게 봐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리플레이를 할게요. 보여요? 상당히 복잡한 운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참 궤도를 다 계산을 해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이 시대에.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들어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이렇게 한번 봐봐봐요. 기하학적 구조로 참 멋있는 그림이 나와요. 여기가 실제 운동은 상당히 복잡한 운동이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또 하나 뭐냐면, 여기는 이제 금성의 일식 변화에 대한 건데, 이쪽은 뭐냐면 프톨레마이오스 설명인 거예요. 실제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태양은 이렇게 여기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금성 자체도 이게 주전운이에요. 주전운이 있고, 다시 금성도 이렇게 여기를 20원을 바탕으로 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쪽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빛이 비치는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 보여요. 이렇게 일식 변화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쪽은 코페르니쿠스 생각이에요.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가운데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 보면 태양 주위를 금성이 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 그런다면 이렇게 금성의 밝기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직관적으로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앞쪽으로 다시 잠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는 거냐면,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제가 여기다 프톨레마이오스, 얘 업적은 정말로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추상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전대에 있던 많은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말로 이거를 다 하나하나 과학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알마게스테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천동선은 틀렸다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알마게스트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